자, 오늘은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은 이제 내릴 강자예요, 한자로. 내릴 강. 수는 뭘까요? 그렇죠. 수는 물수.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강수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물뿐만 아니라 이제 눈, 비나 눈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빗방울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구름방울들이 상승 기류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데, 이 구름방울끼리 이렇게 뭉쳐서 나중에 커지면, 아주 커지면, 이게 이제 빗방울이라고 하면, 구름방울이 여러 개가 모여서 빗방울이 되면 굉장히 크니까 이제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구름방울 100만 개, 0이 6개, 구름방울 100만 개가 모이면 이제 빗방울이 된다고 해요. 특이하게도 우리 지구, 구름방울을 이제 지구라고 하면 빗방울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구를 1000개를 집어넣은 게 목성이거든요. 지구를 1000개를 이 풍선 안에 집어넣으면 풍선이 꽉 차는데, 지구 1000개에 해당하는 게 목성이고, 이 목성을 다시 1000개를 집어넣은 게 이제 태양이기 때문에 1000이니까 이제 지구를 태양 속에 집어넣으면 100만 개인데, 구름방울하고 빗방울의 요 사이즈, 부피도 비교해보면 약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그 강수 이론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더운 지방, 더운 열대 지방.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나 또는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고위도 지방. 이 두 군데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더운 열대 지방에서는 이제 빗방울끼리 물방울끼리 뭉쳐서 물방울끼리 합쳐져서 빗방울이 되고요. 빗방울. 그 다음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저 하늘 위가 영하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얼음 빙을 써서 얼음 알갱이, 얼음 결정이라고 하죠. 빙정에 물방울 달라붙어서 그 빙정이라는 얼음이 굉장히 커지면은 얘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안 녹으면 눈이 되는 거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공기 온도가 영하니까 떨어지더라도 안 녹아서 눈이 되고, 여름철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밑에가 영상이다 보니까 이 빙정이 녹으면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거 더운 여름 지방에서 이 합쳐진다가 이제 병합, 한자로 아우를 병에 합할 합, 물방울끼리 아우러진다는 건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병합설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나 고위도 지방은 이 빙정 때문에 빙정이 커져서 비가 내린다 해서 이것을 빙정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리는 이론을 이제 이런 현상을 강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론은 더운 지방에서 물방울끼리, 더운 지방은 저 하늘 위에도 영상이기 때문에 빙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방울끼리 합쳐지는 병합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윗지방처럼 하늘 위가 영하일 때, 그때 빙정에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더 큰 빙정이 돼서 무거워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다가 안 녹으면 눈, 녹으면 비가 되는, 이 빙정이 주인공이 되는 빙정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여기 이제 병합설과 빙정설이 나왔죠? 여기 동그라미 1, 병합설.
동그라미 2, 빙정설 이렇게 써볼까요? 뭐와 뭐가 동그라미 1과 2예요? 강수.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는데, 병합설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열대지방. 열대지방을 뭐 저위도 지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빙정설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 그래서 열대지방은 하늘 위에서 물방울끼리 병합해서, 병합이라는 건 합쳐진다는 뜻이고요. 합쳐져서 빗방울이 커져서, 물방울이 커져서 내리는, 비가 내리는 걸 병합설. 우리 중위도 지방은 저 위에, 하늘 위에가 영하 40도 이하까지도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빙정과 물방울들이 섞여 있는데, 이 빙정 근처에 물방울들이 자꾸자꾸 달라붙어서 빙정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빙정이 너무너무 커지면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아래 공기가 따뜻하지 않고 겨울처럼 영하이면 안 녹고 그대로 눈으로 내리고, 공기가 이제 여름처럼 또는 봄, 가을처럼 영상이면 녹아서 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는 빗물이 떨어질 때도 차갑지 않고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열대지방에서는 위에 빙정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제 따뜻한 느낌이 나서 이것을 따뜻한 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빙정이 녹아서 내리는 비니까 얘는 아무래도 열대지방보다는 차가운 비겠죠? 그래서 차가운 비라고 하기도 하고 찬 비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강수 이론. 강수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나 고위도 지방은 저 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빙정이 존재하는 빙정설이다. 2번 문제. 저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 열대지방은 따뜻한 비. 그 다음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차가운 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 저위도 지방은 물방울이 뭉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비고,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빙정 녹아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차가운 비라고 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밑에 한번 볼까요? 중단은 정리. 자, 열대지방의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질 때 상승하는 공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일단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거죠. 공기가 상승하면 저 위에, 지구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작아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다 보니까 이 공기를 풍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제 풍선이 커지겠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그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고, 부피가 팽창하면 우리 실린더 기억나죠? 실린더 안에서 분자들이 움직이는데 실린더 내부 공간이 커지니까 땅땅 따다다당 하다가 점점 커질수록 땅땅 별로 안 부딪혀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하강하고 온도가 내려가고, 자, 온도가 내려가면은 포화 수증기 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증기로 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겠죠? 온도가 내려가면 그만큼 수증기로 탈출하기가 힘들다겠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때 넘치는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자, 그 응결된 애가 바로 비가 된다겠죠. 또는 이슬이 된다겠죠. 자, 이슬인데 공중에서 저 높은 데서 형성이 되면 이제 비라고 할 수도 있겠고, 빙정이 이제 얼어붙으면 그때는 이제 눈이 될 수도 있겠죠. 안 녹는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지 뒷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뒷면, 학습지 뒷면에 2번 문제.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 자, 이거 무슨 설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나 고위도 지방은 저위가 하늘 위가 영하 40도까지도 떨어지니까 빙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빙정설. 빙정설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물방울과 빙정이 구름 속에 함께 존재한다. 아, 맞죠? 니은. 구름 속에 빙정이 점점 커지고 얘가 무거워서 떨어지면 만약에 녹지 않는다면 눈이 된다. 이것도 맞죠? 3번. 구름이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므로 대부분 물방울만 있는다.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열대지방이라고 했죠. 열대지방 또는 저위도 지방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중위도나 고위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